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시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연준 인사들이 좀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올라갔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증시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기준 상향이 발표가 될 것으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사실 좀 늦었죠. 그런데 그나마 효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늘 또는 내일이 마지노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시가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한 이유, 이거 제가 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지수 강보합, S&P 500과 나스닥은 0.45에서 0.6% 정도 올랐고 러셀 2000 지수도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딱 보면 몇몇 빅테크가 지수를 끌어올린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가늠이 되죠. 이렇게 조금 빅테크 이외에 좀 신중했던 건 중앙은행 인사들이 금리나 기대를 좀 차단하는, 완화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했거든요.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금리나 3월도 배제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되는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우려스럽다. 실제 언급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은 인하를 계획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때마다 판단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같은 경우는 시장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지금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가 핵심이지 인하를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2에서도 보스티안 바슬, 이 사람 원래 이제 매파인데 이 사람도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월은 동결로 보는데 3월은 여전히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거의 70%, 안 할 것이다가 30%, 7대3 비율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리겠구나, 어쨌든 최소 3번은 내리는 건 맞잖아, 뭐 이런 어떤 이제 기대가 시장을 꾸준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시 전망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을 바꿨는데 내년도 전망을 5,100포인트, 11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전에 4,700포인트였거든요, 전망이. 이거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가 올해 머니마켓에 1조 4천억 달러나 돈이 들어왔고 주식은 950억 달러밖에 안 들어갔다. 근데 이자가 내려가면 머니마켓에 있는 자금의 일부는 주식으로 넘어오게 될 거다. 그래서 유동성 기대감이 있고요. 또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내년도 초에 이제 4,700포인트까지 가고 연말에는 5,100포인트까지 밀고 올라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의견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모건 스탠리 정도가 내년도 4,500포인트 간다라고 하고 그 외에는 대체로 조금 긍정적인 톤이 바뀌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쉽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달러 포지션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쭉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 보일 것이다, 이런 어떤 포지션인데 여기 보시면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잖아요. 이거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는 연동이 되죠, 어느 정도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 빠지는 구간에서 까만색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또 올라갔죠. 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실제로 저 포지션이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 반드시 달러 인덱스가 빠진다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은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달러화가 좀 밀리는 것도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좀 쉽게 매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좀 작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보면 애플이 오늘 빠졌는데 애플이 빠지면서 종목들, 이게 시가총액 3조 달러가 참 어려워요, 애플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죠. 중국에서 중국산 폰을 써라, 이게 뭐 전 국민에게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이런 어떤 사람들한테 외국 폰 쓰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폰의 불똥은 뭐 중국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이거랑 애플의 스마트워치가 이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에 이제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게 나와서 선제적으로 폰 판매를 좀 중단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이게 성수기인데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때 이거 못 판다라는 거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런 우려 때문에 빠졌고 엔비디아가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505달러인데 504달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종가에는 좀 밀려서 이제 2.45% 정도로 상승폭이 조금 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내년도에도 칩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릴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AI 투자, 자동차용 반도체의 적용 증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는 계속 좀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고 그 외에도 뭐 긍정적인 실적 전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뭐 지금 700달러 목표 주가 뭐 엔비디아 같은 AMD 같은 경우는 뭐 165달러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알파벳, 넷플릭스 이런 종목군들이 개별적인 어떤 평가에 강세를 보이면서 뭐 지수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보합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지수 자체는 좀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양도세가 이제 변수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대주주 판단 기준일 그러니까 이제 배당 기준일 날 그날 갑자기 매도가 확 쏟아지잖아요. 근데 이 쏟아지는 매도를 이제 멈추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물량은 어차피 나오게 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되려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나와야 돼요. 이미 늦었고, 예, 이제 증시에 좀 연말 랠리를 제대로 중소형주가 만들어내려면,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발표는 늦었는데, 그나마 발표가 돼서 연말 효과 좀 주려면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애매한 건 이제 발표는 하되 내년부터 적용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 나오면 또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좀 효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엔 수요일 안에 나와야 그나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나오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 850 완전히 돌파 여부가 가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 블랙홀이 어저께 나올 뻔했잖아요. 프로머티하고 LS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LS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로 1조 원으로 딱 막혀서 그렇지 저거 만약에 상한가가 오전에 안 닫아 버렸으면 두 종목 합산 거래 대금이 어제 4조 원 넘겼을 겁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어제 저 거래 대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갈리긴 하지만 에코프로 그러니까 저건 두산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코스닥 거래 대금에 코스닥 수급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런 종목들은 코스피 종목들도. 근데 저게 지금 3조 원 정도 되면 오늘도 저 정도 나오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많기가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저게 거래대금 합산이 좀 1조 원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건 당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오늘보다는 어제보다는 이제 거래대금 합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조금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수급 블랙홀이 진정이 되는지 오늘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에 매수 강도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매수해서 끌어올리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거나 아니면 새롭게 어느 쪽을 이제 가거나 요게 이제 외국인들 주도로 봐야 되고 기관은 이제 연말부터 연초까지 슬금슬금 이제 종목 장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매수하는 업종이 어느 쪽이 되는지 이것도 오늘 장에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사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요약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가 효과 내기 위해서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다음에 수급 블랙홀 현상 주의. 그러니까 두 종목,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 상단 종목이 뭐가 됐든 두 종목의 합산이 3조 원이 되면 힘들어집니다. 마지노선은 2조 원이고 가급적 이제 부담을 덜 주려면 삼성전자 이런 게 아니라 좀 약간 테마화식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빅2가. 그건 당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어제보다 좀 줄어들지 않으면 코스닥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양도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은 낙폭주가 그동안에 좀 강하게 반전을 했었죠. 뭐 카카오, 네이버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최근에 뭐 어제는 해운주들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기존 강세 종목군들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주나 HBM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요것도 봐야 되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물음표로 해놓은 게 이제부터는 또 내년도를 겨냥한 종목군들이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등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선입견을 갖지 말고 강세 보이는 거래가
좀 바뀌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는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마찬가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경향한 종목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입견 말고 어떤 뭐 그런 것 같지 말고 종목들의 변화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한 게 고객 예탁금이 보다시피 안 늘잖아요. 예탁금이 늘지 않는 데다가 더 중요한 건 실질 예탁금인데 실질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뭐냐면 예탁금이 증가가 되는데 개인들이 매도해서 그 자금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뭐 오늘 팔면 이틀 후에 예탁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여기에 또 이제 미수금이나 신용잔고 증거금도 빼야 돼요. 어차피 미수금은 개인들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탁금에서 빼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실질 예탁금을 보면 오히려 감소하면 감소했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들의 힘으로 여러 업종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의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차별화 장세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뭐 무작정 종목을 들고 가겠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